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FOMC 회의 결과 분석에서부터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겠는데요. 학원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기자회견 내용이 그래도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은 이 기자회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좀 인지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선명서 상에서 문구를 좀 변화를 시켰는데요. 흔히 이러한 문구 변화가 금리를 당분간 좀 동결을 했을 때 나오는 문구가 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딱 선명서가 발표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아, 이거 매파적 아닌가라는 이러한 이제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이제 선명서 이후에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좀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물가의 상방 위험 그리고 이 경기의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물가보다는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을 강조하는 이러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연속해서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시장에서 약간은 매파적이었다라고 해석이 된 게 점도표가 변하질 않았잖아요. 9월 네. 점도표와 똑같이 내년에 기준금리 1회를 인하하겠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이것도 점도표가 변화가 없었으니까 네. 뭔가 매파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성장률 전망치가 내년도에 대폭 상향 조정됐거든요. 네. 그럼 성장률이 계산이 됐으니까 오히려 금리나 횟수가 좀 축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기존의 시장에서는 이미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보시다시피 이 생각보다 금리 전망 전도표 상에서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특히나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어요? 우선은 이제 금리를 동결을 이제 네. 예고를 했던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워낙 연준 내에서의 분열이 심한 상태이다 보니까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정보를 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 금리가 지금 현재 적정한 수준의 위치에는 있다. 그런데 그게 상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금리 인상 가능성 시장이 최근에 좀 경계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상은 전혀 없다. 그 다음은 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물가보다는 여전히 고용시장의 하방 위험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 그 말의 즉슨 금리에 대해서 여전히 인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오르면서 거래를 긍정적으로 마쳤는데 이런 가운데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네.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헥셉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이분이 또 연준 의장이 된다면은 혹시라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물론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레임덕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레임덕은 좀 시작됐다라고도 네.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 금리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혼선을 주기 싫어서라도 네. 이 소수 의견이 종종 잘 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소수 의견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의 자체가 연준 내에서의 레임덕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 헤셋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정책에 좀 친화적인 얘기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통화 정책에 대한 독립성 이 부분들에 대한 그렇죠. 이제 우려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지만은 오히려 물가가 좀 더 불안하면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가 될 가능성도 저희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독립성이 과연 훼손이 될 것인가? 훼손이 된다면은 지금 뭐 해외에서는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서 통화 완화를 진행을 한다면은 뭐 2년 정도는 경기가 부양이 되겠지만 향후 10년 정도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뭐 현실화된 네, 부분이 없지만 이런 우려를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우려를 안 할 네. 수는 없진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도 역사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70년도 때 1차, 2차 오일 쇼크링에서 유가가 급등했던 구간이 있어요. 그때 당시가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정말 발생이 됐던 구간인데요. 이제 그 구간에서 연준이 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경기에 좀 더 맞춰서 금리 인하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단기간엔 경기가 좋았지만은 스물스물 물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경기도 부진하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걸 아예 배제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다들 이제 생각하는 게 있죠. 야, 이거 한번 경험해봤는데 아, 그렇죠. 설마 다시 하겠어. 네. 이걸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FOMC 회의를 결과를 마무리를 또 이야기를 지으면서 내년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경로는 미국은 어떨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희도 이제 연준이랑 좀 유사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조가 나올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 1분기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년도 2분기부터 고용 시장이 슬슬 회복이 징후가 좀 보일 거예요. 네. 흔히 금리 인하 효과가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고용 시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내년 2분기부터는 고용이 좀 회복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고용 시장보다는 물가에 좀 더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그 뒤로는 좀 당분간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다음 주에 일본의 BOJ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얼마 전에 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어. 있습니다. 왜냐,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아마도 엔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러한 우려의 근간이 확장 재정, 돈을 많이 정부가 쓰고 있는데 금리 인하까지 안 해서 금리 인상까지 안 해서 돈이 더 많이 풀리면은 물가를 못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 금리의 급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환경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좀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빠르게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다면은 내년에는 어떤 경로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강도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이제 엔달러 환율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에 대한 회복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이 BOJ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속도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엔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엔화 가치의 방향성에도 금리의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일본에서 인상이 된다면은 엔화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는 원화도 많이 동조화가 됐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엔달러 환율이 금리 인상이 좀 나타나면은 지금은 일본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겠지만 물가를 못 잡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 일본의 자산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그게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엔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조적으로 내년도에도 일본의 경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더 내려오겠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최근에 단기에 급등했던 부분들은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조금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한 이탈 속에서 원화도 같이 일부 좀 영향을 받은 게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원화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희는 원화는 좀 다른 요인이 좀 더 크다라고 네.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이었나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증시를 좀 흔들었었잖아요. 예. 이 우려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엔캐리 트레이드 네.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결국에는 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쪽으로 자금이 나갔던 부분들이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겠냐라는 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는 이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자금도 상당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는 사실 이 나갔던 자금들이 돌아와서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이 헤지 펀드들이 엔달러 환율 상승에 많이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엔달러 환율 상승에 베팅을 해놓고 나스닥 상승에 같이 베팅을 해놨는데 네. 엔달러 환율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나스닥의 롱 포지션, 그러니까 나스닥 상승에 베팅했던 자금들도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빠진 거거든요. 최악이네요. 예. 근데 지금은 이미 엔달러 환율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과 같은 현상들이 좀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원달러 말씀도 하셨는데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환율 밴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 일단은 1분기 원달러 환율은 1,450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원 정도를 좀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내려오는 상태에서 평균 환율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일본의 이제 엔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면서 나오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의 급등은 이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탈됐던 부분들이 좀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의 이탈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원달러 환율의 상승분은 일부 조금 내려올 것 같다. 하지만 여전히 이 해외 쪽으로 나가는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당장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다 많이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정도 후면은 우리나라의 또 첫 금융통화위원회도 열리게 되는데 오늘 FOMC 회의에 대해서 박정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향후에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는 어떨까요? 우선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뭔가 큰 변화가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일단 제일 컸던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좀 더 신중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는 예상보다 좋은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좋은 성장세가 지금 현재 이 신산업 쪽에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는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산업 쪽에서 수요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미국도 좀 신중하게 보겠다. 한국도 그러면은 신성장 산업 쪽에서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겠죠. 그런데 이제 다만 저희는 내년도 중반 정도가 되면은 이 전통 경제 부분,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 못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경기의 하방 압력이 내년도 중반 정도가 가면서 좀 더 확대가 되는 구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반도체발 경기 사이클이 전반에 걸쳐서 파급이 될 거다라고는 하지만은 네. 아마 체감이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2017년도, 2021년도 때는 파급이 잘 됐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모두가 좀 해피했던, 행복했던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를 비롯한 딱 신성장 산업에서만 수요가 발생이 되고 나머지로 확산이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반도체발 경기의 회복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쪽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 때는 금리를 한 번 정도는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해석을 해보면은 여전히 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으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모아봐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FOMC 회의를 거치면서 미국 증시 분위기를 보자면 불확실성 해소됐다. 좀 더 갈 듯한 분위기거든요. 최근 약간 지지부진한 양상이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해소됐다라는 부분인데 산타랠리가 함께 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이제 시각은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경기는 이 기업 실적들,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유동성 환경이 최근에 좀 주춤한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증시도 주춤을 했었는데 최근에 12월 FOMC 회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했다. 그래서 유동성 환경이 단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산타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환경들은 좀 더 많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를 주로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을 제시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 예. 아마 제가 계속 이 자리에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중 하나가 확산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쏠려 있는 부분들, 여전히 가격이 높아져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 네. 좀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그 성장세가 확대가 되는 구간, 더 쏠려 있는 부분들이 관찰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러한
기존에 이미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일단은 주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되,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 환경들도 그래도 좀 풀리는 모습들을 관찰이 되니까 유동성 환경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정부의 산업적으로 정책 지원이 좀 나올 수 있는 인터넷이나 바이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시경제 금리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하건영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